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채소과의 조명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한유경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의 채소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채소와 과일, 꽃을 괴롭히는 병해충을 어떻게 하면 잘 없앨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감이 좀 그렇죠? 나쁜 병해충이니까 저희는 병해충 연구하는 환경과 연구원님들을 원예계의 의사 또는 터미네이터라고 부릅니다. 어머, 저한테 의사 타이틀을 주셨네요. 오늘 제 가운하고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렇죠. 아주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소님, 오늘은 우리가 토마토에 발생하는 병해충이랑 생리장애에 관해서 소개하러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토마토에 발생하는 병해충 넘버 10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차트가 있는데요. 차트로 먼저 보실까요? 와, 차트까지 준비했어요. 역시 멋진데요. 그런데 차트는 어디 있지? 착한 사람들한테만 보인다는 CG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이네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토마토를 괴롭히는 병해충 넘버 1부터 가겠습니다. 넘버 1은 토마토 황화 잎말림 바이러스입니다. 네, 토마토 황화 잎말림 바이러스는 이름처럼 잎이 말리고 색깔도 변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이 황화 잎말림 바이러스는 줄기가 자라지 않고요. 개화가 잘 안 돼서 열매가 잘 안 맺는 특성이 있고요. 이 병이 감염되면 농가에 굉장한 경제적 피해가 심해 국가검역 관리 대상 바이러스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고 확산시키는 범인은 담배가루이지. 연구원님 잘 알고 계시네요. 예, 농가에 가면 이거에 대해서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해서 관심도 많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 편입니다. 재배할 때 담배가루이가 포장으로 유입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방충망을 설치하고 이 해충을 잡을 수 있는 끈끈이 트랩을 설치해서 미리 예찰을 하고 물리적 방제를 같이 병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또 토마토 포장 안과 밖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를 해주고요. 육묘를 할 때는 격리된 별도 포장을 이용하며 그다음에 아주 심기 후에는 버려진 묘와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토마토 식물체는 제거해서 태워주거나 땅에 묻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두 번째는 토마토를 괴롭히는 병의 토마토 반점 미조 바이러스입니다. 이 병은 농가에서는 칼라병이라고도 불러요. 발병 초기에는 잎이 이렇게 변하다가 결국 갈색으로 변해 죽고요. 줄기에서는 이렇게 띠나 점이, 열매에서는 둥근 무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착색기에는 증상이 나타난 부위가 착색이 안 돼서 기형과가 돼 상품이 완전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유, 아까워라. 완전 농사 망쳐버렸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해충이 전염을 하는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충이 바로 총체벌레인데요. 이 총체벌레에 의해서 병이 확산이 되고요. 작업도구와 그다음에 총체벌레가 흡집을 한 지백으로 인해서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방제 방법은 총체벌레를 방제하는 것이 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총체벌레 유입을 완전히 봉쇄하고요. 그다음에 이랑과 고래 비닐과 부직포를 씌워서 총체벌레의 생활을 단절시켜주는 게 중요하고 또 특히 이 총체벌레는 하늘색, 파란색 끈끈이 트랩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끈끈이 트랩과 등록된 약재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가면 그런 끈끈이 트랩들이 가끔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군요. 네. 다음은 넘버 3 궤양병이 되겠습니다. 궤양병 같은 경우는 감염종자와 토양을 통해서 1차 전염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심기 후에 한 달에서 2달 내에 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입 안쪽에서 병반이 시작되고요. 잎이 시들고 심하면 고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병원균이 줄기의 물관과 도관을 타고 옮겨 다니면서 줄기 역시 변색되거나 쪼개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과실 표면에 드물게 궤양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궤양병은 재배 중에 발생하면 자극 과정이나 도구를 통해서 빠르게 2차 전염이 돼서 경제적 피해가 엄청 크잖아요. 초기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예찰을 통해서 병증이 초기에 나타나면은 등록된 약재를 이용해서 토양 내에 관주를 해줘서 방제를 해주고요. 병든 식물체는 옆에 건전한 주의 전염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바로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잘 되니까 농작업 중에 사용하는 장갑이나 도구나 이런 것들을 소독 약재로 소독하면서 농작업을 진행해 주시면은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네 번째 병인 풀마름병이 되겠습니다. 이 병도 앞에 궤양병과 마찬가지로 토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줄기, 잎, 도관을 타고 이동하면서 식물체 전체에 시드는 증상을 나타내는 증상을 보입니다. 우리 밭에도 가끔씩 이게 나와서 진짜 힘들어요. 네, 그 초기 증상을 보면은 낮에는 잎이 막 시들고 밤에는 살짝 회복하는 듯 싶다가 좀 날이 더 더워지면은 물에 꼭 나무를 데친 듯이 이렇게 시들어 축 늘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뿌리에 생긴 상처를 통해서 병원균이 침입했고 그다음에 고온다습한 조건이 되면은 이 병이 많이 전염이 됩니다. 네, 방제 방법으로는 연작을 피하고 토마토가 아닌 작물로 재배를 하거나 그다음에 새로운 작기에 토양을 담수하거나 태양열로 소독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토양을 소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뿌리에 상처가 나지 않게 관리하고 병든 식물체는 조기에 제거해 주는 것이 좋고요. 등록된 약재로 토양에 관주해 주는 방제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병의 진전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넘버 5는요. 식물 전체가 시들어버리는 시드름병입니다. 이 병은 토양에 있는 균이 뿌리를 통해서 침입해서 병이 발생을 하고요. 산성 토양과 사질 토양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 토마토만 연속해서 심을 경우에 문제가 좀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고요. 방제 방법으로는 토양의 산도를 pH 6에서 7로 유지하고 토양을 담수하거나 태양열로 소독해서 병원균을 죽여주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구나. 아유, 토마토 병도 많아요. 그다음 우리 개양병하고 품바른병은 세균에 의해서 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시드름병은 곰팡이 때문에 오는 곰팡이에서 것이고. 오는 거죠. 예. 증상은 초기 증상은 세 개가 시드는 증상으로 다 비슷하게 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원인균들은 곰팡이, 곰팡이. 세균 이렇게 다르고. 네. 예, 예. 네, 그럼 저희 다음 병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6번째 병은 잎과 줄기 여기저기에 흰가루를 뿌린 것처럼 보이는 흰가루병이 되겠습니다. 이 병은 주로 시설 내 하우스에서 재배할 때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시설 하우스 내에 습할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건조한 조건에서 흰가루병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어요. 연구원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흰가루병 포자가 날리기에는 건조할 때 잘 날아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그래요? 건조할 때 이제 많이 전염이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 흰가루병이 곰팡이인데요. 곰팡이 포자가 습할 때 발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발화된 포자가 이제 균사가 되는 건데요. 그 균사가 건조할 때 많이 퍼집니다. 공기 중에. 그래서 건조할 때 많이 발생한다고들 많이 알고 있고요. 이 병 또한 방제를 위해서는 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이 발생했을 초기에 등록된 약재를 이용해서 방제를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맞아요. 네, 이번 7번째 병은 잿빛 곰팡이병이 되겠습니다. 연구원님 잿빛 곰팡이병 잘 아시나요? 예, 그거 푸르게 곰팡이 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잎에서 이렇게 끝부분 있잖아요. 끝부분에 V자로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병이. 그래서 육안으로도 확인하기가 굉장히 좋고요. V자 모양으로 이제 생기면서 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하면 과실이 물러지고 썩어가지고 상품성이 전혀 없어서 수확을 하기가 좀 힘들 때도 많고요. 이 곰팡이 같은 경우는 겨울과 봄철 시설하우스 내에서 밤낮의 온도 차이가 심할 때 그때 발생을 많이 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하우스 내부에 이제 환기를 좋게 해주고요. 병 발생 초기에 등록 약재를 살포해서 병을 제거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처를 통해서 병원균이 감염이 되므로
병원균이 침입된 그 증상이 있는 잎들을 제거를 해주는 것이 한편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요게 뭔지 아세요? 이거 우리 밭에서 가끔 보는데 잎에만 나타나는 이 곰팡이병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밭에 가끔씩 나와서 진짜 힘들어요. 잘 방지 안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방지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관심이 가는데. 네. 근데 이 병 같은 경우 좀 초기보다는 재배 중후기 쪽에 많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아래 잎부터 많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반점 뒤쪽으로 잎 뒷면으로 보면은 잿빛 색깔의 곰팡이가 막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은 이 곰팡이 포자가 막 날아다니면서 전 포장을 다 오염시키는데요. 습도가 높을 때 많이 발생을 하고요. 잎 뒷면 기공으로 침입하기 때문에 잎 뒷면에 곰팡이 균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관찰해 봐야 되겠네. 네. 그래서 하우스 내부에 지나치게 습하지 않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 심는 밀식을 좀 피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된 약재로 방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잎 뒷면에 곰팡이가 있기 때문에 약재를 잎 뒷면 쪽에 닿게 뿌려주는 것도 아주 좋은 효율성 있는 방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넘버 9, 10은 토마토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해충입니다. 첫 번째는 담배가루이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항아 잎말림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하얀 해충 그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해충인데요. 각종 바이러스병의 매개충으로 주로 잎 뒷면에 알, 약충, 그다음에 번데기, 그리고 성충까지 기생하면서 흡집하고요. 이 벌레가 분비한 배설물이 광합성을 저해하고 새순과 잎의 생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담배가루이 방제를 위해서는요, 건전한 묘를 사용하고 포장 주변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끈끈이 트랩을 이용해서 초기에 예찰하는 방제법을 이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포장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 주고요. 지중해 일이응에 담배 장립 노린재 등 천적을 이용해서 방제하여 주는 것도 좋습니다. 친환경 방제를 위해서 방제를 천적을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게 좀 여의치 않을 때는 등록된 약재를 살포해서 초기에 방제하여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대상 병해충 중에 하이라이트는 총체벌레입니다. 아까 칼라병, 우리 반점 위조 바이러스 전염한다는 그 해충인가요? 네, 맞습니다. 총체벌레인데요. 이 총체벌레는 주로 꽃과 어린 잎에 피해를 많이 주는 벌레가 되겠습니다. 이 총체벌레는요, 성충이 열매가 열렸을 때 구침을 찔러가지고 열매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보신 적이나? 그럼요. 우리 토마토에 보면 가끔씩 벌레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죠. 토마토 열매에. 그래서 열매가 코르코아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열매가 컸을 때 그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굉장히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벌레 같은 경우는요, 식물 조직 속에서 알이 부화하고 약충이 작물을 가해하고 그다음에 땅 속에서 번데기를 거쳐가지고 성충이 되는데요. 1세대가 돌아가는 게 14일밖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짧아요? 네. 와, 방지하기 힘들겠네. 거기다가요, 이 1세대 거치는 게 1년에 한 10번 정도는 너무 힘들어. 반복이 된답니다. 종류도 많고 그렇게 빨리 이게 회전이 되니까 네. 참 힘드네, 벌레 맞기. 이 총체벌레 방제를 위해서는요, 건전한 묘를 사용하고 방충망을 설치하고 파란색 끈끈이 트랩을 이용해서 예찰과 물리적 방제를 같이 동시에 진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약조를 사용할 때는 다른 계통의 2, 3종의 약을 이제 교차해서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천적을 이용해서 방지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벌레는 오리이리응애나 스키미투스 응애 같은 천적을 이용해서 방지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고, 한 박사님 애쓰셨습니다.
덕분에 뱀과 해충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됐네요. 별 말씀을요. 제가 너무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너무 긴 시간을 잡아먹은 것 같아요. 기다리시느라 애쓰셨죠? 아니에요. 저도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차트도 준비 못하고 어쩌죠? 뭐 그런 그 겸손한 말씀을 하세요. 연구관님은 걸어다니시는 채소 백과사전이시잖아요. 제가 콕 한번 찌르면 주주주주주 나오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는 못해요. 아마 그럴걸요? 연구관님, 토마토에 배꼽이 이렇게 까매지는 거랑 막 그 과육이 터지는 거랑 이런 증상들은 뭘까요? 예, 토마토에 그런 증상들이 많죠. 그것들 우리 생리장애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배꼽에 그래 썩어가는 것을 배꼽 썩은병, 또 토마토가 갈라지는 것을 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토마토 생리장애에 대해서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가실이 이렇게 쩍쩍 갈라져 버리는 이 증상이 토마토에서 많이 발생하는 열가입니다. 원인은 다양한데요. 일단 꼭지 부분에서 발생하는 방사상 열가는 가일 표피가 약한 품종에서 많이 생기고요. 가피와 가육부에 발육의 불균형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 건조하다가 갑자기 물이 많아지거나 건조한 후에 비가 내릴 때 발생이 많을 수 있습니다. 동심원상으로 생기는 열가와 측면에 생기는 열가는 물이나 이슬에 의해서 가실 표면이 젖었을 때, 기온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토양 수분의 급변과 직사광선 등에 의해서 많이 생깁니다. 그럼 연구관님, 이 열과에 대한 대책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예, 열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발생이 적은 품종을 선택하고 급격한 수분 변화를 막기 위해서 토양을 깊이 갈고 유기물을 충분히 시용해서 뿌리가 잘 뻗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토양의 극단적인 건조나 가습을 피하고 건조와 습해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물 관리를 잘하고 가일에 강한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과도한 순지력이나 잎따기를 상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일이 길쭉하거나 배꼽 부분이 뾰족하고 주름이 생긴 경우 또는 2-3개 가일이 붙어 모양이 이상하게 된 토마토를 우리는 기행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기행가가 발생하는 원인은 꽃눈 분화기 때 또는 육묘기 때 7도씨 이하 정도의 낮은 온도나 오랜 기간 저온이 경과될 경우 발생이 많습니다. 특별히 밤 온도를 8도씨 이상 높여줘도 낮 온도가 20도씨 이하일 경우에는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 꽃눈 분화기나 발육기에 필요한 이상의 많은 물을 주거나 비료를 너무 많이 줬을 때도 초세가 강해서 이런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그럼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게 대책으로는 밤 온도가 10도씨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고 질소질 비료를 너무 많이 주는 것을 피하고 물을 많이 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반촉성이나 촉성 재배 때는 어린 묘를 정식하면 초세가 강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하방에 꽃이 2-3개 정도 피었을 때 정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각 하방의 제1번 꽃은 비정상적인 꽃으로 기행가가 되기 쉽기 때문에 젓갈을 할 때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관님, 이 과일 이 배꼽 부분에 이렇게 까맣게 된 이런 증상은 뭔가요? 그것도 우리 토마토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배꼽 썩은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어린 가일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처음에는 가실의 배꼽 부분에 증상이 나타나다가 가일이 점점 커지면서 병 무늬의 크기가 확대되면서 흑갈색으로 함몰이 되거나 말라버리거나 썩게 됩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가일이 커지는 시기에 석회가 부족할 경우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럼 석회를 중간에 줘도 이게 해결이 되나요? 그럼요. 그렇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아주 심기 전에 석회를 충분히 사용해서 봄밭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 가다한 비료를 상가해야 합니다. 특별히 발생 초기에는 염화칼슘 0.5% 수용액이나 시판되고 있는 염화칼슘 제제를 일주일 간격으로 2-3번 연면 살포를 해주거나 토양에 간주해야 됩니다. 석회는 주로 이제 뿌리를 통해서 흡수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뿌리 쪽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가는 이제 종자를 둘러싸고 있는 토마토 안에 젤리 부분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바깥쪽의 가육 부분에 틈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정상적인 꽃가루 바지가 되거나 수정불에 의해서 열매가 달렸을 때는 거의 이런 증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호르몬 처리로 착간시킨 과일에서 많이 발생해서 또는 호르몬 장애라고도 합니다. 주요 원인은 일조 부족인데요. 햇빛이 부족하면 화분 발육이 불량해서 꽃가루 양이 적어지고 꽃밥에서 화분이 방출되지 않아서 제 꽃가루 바지가 안 되고 종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젤리상 부분의 발달이 불량해서 공동가가 됩니다. 또한 호르몬 처리로 착가가 되었을 때 너무 많은 착가가 되었거나 미숙한 꽃에 호르몬을 처리하였을 때 또는 호르몬 농도를 고농도로 처리했을 때에 가실 비대와 비교해서 강압성을 통해서 얻어진 동안양분의 이행이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을 때 공동가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연구원님, 이 공동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공동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제 꽃가루 바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온도, 습도 이런 조건을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에 의한 진동 수분, 또 벌들을 넣어줘 가지고 벌들이 수분을 해주는 이런 정상적인 수분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좀 힘들 때는 보조적으로 생장 조정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가를 위해서 보통 토마토톤을 사용하는데 농도를 100배를 기준으로 해서 온도가 높을 때는 약간 묽게, 온도가 낮을 때는 약간 진하게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토마토톤을 살포해 주는 시기는 각 하방에 꽃이 2-3개 피었을 때 지베렐린 5 내지 10 ppm을 토마토톤과 혼용해서 살포하면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렇게 토마토 줄기가 너무 과하게 자라지 않게 하고 초세를 생각해서 착가수를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가 부족할 때는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연구원님, 이 줄기가 이상한데 이 증상은 뭘까요? 그러게요. 가끔 이런 이상줄기가 발생되는데 이상줄기는 제3 또는 4하방 부근에 원줄기의 마디가 짧아지고 마디 사이에 세로로 약간 움푹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쪼개지거나 구멍이 생기는데 이렇게 이상줄기가 발생하게 되면 마디 사이는 현저하게 짧아지고 원가지와 객가지의 길이가 같아지게 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증상이 나타난 부위는 하방에 꽃이 빈약해서 열매가 잘 안 달리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줄기의 원인은 정식 후에 생육이 왕성해지는 시기, 고온, 건조, 칼리나 질소 비료의 가잉, 토양 수분의 가다, 양분 흡수가 고르지 못할 때 특별히 석회와 붕소의 흡수가 억제됐을 때 많이 생기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품종에 따라 발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품종 선택에 주의를 하고 고온기에 육묘할 때는 육묘 상토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수분 관리에 주의를 해서 육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줄기에 이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면 원줄기를 잘라버리고 객가지를 원줄기로 대체해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주 심기 후에는 붕사 0.3%, 그러니까 물 한 말당 60g의 붕사액을 만들어서 5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입에 뿌려주고 배양액의 농도는 수경 재배를 할 때 배양액의 농도는 EC가 1.7 이하로 낮춰서 관리해 주는 것이 이런 이상줄기를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원님, 토마토가 재배가 비교적 쉬운 작물이지만 병해충이나 생리장애로만 따져보면은 굉장히 예민한 작물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의외로 또 무딘 것처럼 보이지만 토마토도 예민한 작물입니다. 토마토의 고향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저 안데스 지역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안데스 하면 아무래도 고산지대라 보니까 비가 적고 건조하고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후와는 맞지 않는 형편이고 아무래도 재배하는 분들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토마토 재배에서는 무엇보다도 온도, 습도, 햇빛 이 세 가지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병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병해충은 정밀 예찰을 통해서 발생 초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기억해 기억해 주세요.